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옆고장 청양 출신입니다. 청양의 아들, 또 충남의 아들 윤상현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정말로 고향에 계신 선배님들, 또 애국시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윤상현과 함께 뜻을 나누는 동지이자 가족이자 또 형제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운 때 같은 뜻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이 나라의 애국자이자 그리고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탄핵 주도 세력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서 하나의 잘 짜여진 영화 같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본을 쓰고 헌법재판소가 감독을 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추연과 조연을 하는 하나의 영화 같다는 생각.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소장 대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대본대로 한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항상 영화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지 잘 아시죠?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 윤상현 끝까지 이 영화의 대반전의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저 윤상현과 함께 똘똘 뭉쳐서 대반전을 만드는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이동호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2.3 비상개혁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민주당 거대 야당은 12.3 비상개혁은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도 마라, 이것은 내란이다 규정하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그리고 저 윤상현을 내란 공범 1호로 단정졌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저희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 또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든 애국 시민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어르신들? 그런데 아니, 우리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국헌을 문란시키려고,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폭동을 일으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임기가 2년 반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모든 걸 걸고 왜 비상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결국 원흉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과 그 거대 야당들, 이 사람들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서 구속될 때까지 건 32개월 걸렸습니다. 그 32개월 동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게 무려
29차례, 한 달에 거의 평균 한 번꼴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탄핵 소추안이 21차례입니다. 그 짧은 32개월 동안 29차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대통령도 탄핵당, 국무총리도 탄핵당하고 최상무 대통령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행안부 장관도 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하고 국방 줄줄이 탄핵에 그런 출탄핵을 해왔던 거죠. 우리 특검 복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특검법 아닙니까? 이 특검법이 무려 23차례 특검법 발의했어요. 23차례.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 있죠? 파필리스 법안, 껐다가 하면 퍼주겠다는 법안, 방송관계 법안 등등등.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거부권,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제2요건을 행사한 게 무려 38차례.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 규모가 677조 4천억을 해달라 하고 정부가 작년에 국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당은 정부 여당하고 합의 없이 맘대로 4조 원 이상을 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방 예산, 원전 관련 예산 이런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활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200억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이 쓰는 특활비는 영원으로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특활비가 무려 9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영원, 경찰 특활비 영원, 감사원 특활비 영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정부를,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못하게끔 마비를 시키려고 한마디로 우리의 심장을 정지시키듯이 윤석열 정부의 심정지를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 현재 5개의 재판에 12개의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배임 액수가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4,895억 원. 성남 FC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게 뇌물 액수가 무려 133억 원. 이런 식으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감옥에 못 가게 만들고 빨리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서 내쫓아버리고 빨리 그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줄줄이 탄핵 복주, 예산안 복주, 입법 복주, 특검 복주. 정말로 국회에 있다 보면은요, 본회의장, 상임위장, 갑질, 민당의 갑질, 도가 지나칩니다. 무조건 날치기, 무조건 강해, 일방처리, 다반사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일을 못하게끔 한 장본이 누구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빨리 윤석열 정부를 내쫓아야 된다는 이런 행동을 해온 게 민주당. 여러분,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사실상 내란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이거야말로 사실상 정책 모발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민주악당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민주악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법체계가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공수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거기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무효이고, 그래서 서부지법에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페이스북 글로 올렸는데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까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설이 난무한, 제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주진우 의원이 그것을 오늘 또 문제제기를 했는데, 서부지법에 가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검찰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줄줄이 위법을 해왔는데 왜 서부지법에 갔느냐? 서부지법이 제가 말씀드린 좌파사법 카르텔, 여러분 우리법 연구회 잘 아시죠?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모 부장판사도 우리법 연구, 구속영장을 발부한 참호 부장판사도 우리법 연구, 공수처장 오 말하는 분도 우리법 연구, 전부 다 우리법 연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 신뢰하십니까? 안 하시죠? 우리 젊은 분들 20, 30대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려 50%가 넘습니다. 국민의 과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 신뢰를 안 합니다. 헌법재판소 8분 중에 문영배 재판소장 태,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전부 다 우리법 연구입니다. 대한민국에 3천여 명의 법관이 있으면요, 우리법 연구회 분들이 15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5%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라는 분이 같은 성향을, 좌파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결국 지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 한마디로 군대 내에 하나의 같은 조직이, 비밀 결사 조직이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5%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하나의 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좌파사법 카르텔, 여러분 우리 선관위도 잘 아시죠?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좀 전에 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심이든 민노총, 소위 말해서 북한하고 내통하는 조직적인 국장 등 간부 등 소위 말해서 종북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6.25 이후에 최대 위기에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천대미문의 세속 권력 독재 체제라는 역사를 쓰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문하고 2천만이 넘는 인민을 기아성상에서 헤매게 하는 우리 김정은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주학당과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총북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최하고 이도 교수님, 그리고 젊은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광장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외치고 법치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한 10년 있었어요. 미국 군인들이 지난 6.25 전쟁 때 무려 37,000여 명의 장병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화됐습니다. 그 코리안 워 미모리얼, 그분들을 기리는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freedom, 자유 아시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정말로 우리의 애국 선열,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거룩한 희생 속에서 핀 아름다운 결정체,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제가 대통령께서 감옥 가시기 전에 저한테 야 동생 네가 꼭 광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드려. 뭡니까? 그랬더니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반드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 의지를 잃고 책임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 공간을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 포퓰리즘이 차고 들어온, 그러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소를 위해서는 투쟁해야 돼, 싸워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윤상현이 이도 교수님하고 광장에서 싸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외침, 이 메아리는 이 공주의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국 방방곡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저 윤상현과 이도훈 교수님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지키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아름답게 물려받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어야, 그게 우리들의 숙명이고 우리들의 도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수를 위해서 저 윤상현과 함께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저 윤상현이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저 윤상현이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반드시 다시 한번 반성기에 올려놓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 윤상현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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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로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짜가 아니죠. 우리 정말 싸워 이겨서 반드시 수호하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